오늘 국내 증시가 글로벌 증시 안에서 유독 약했던 이유는 관세뿐만 아니라 세제 개편안 불확실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이번 주는 FOMC 의사록 공개, 잭슨홀 미팅까지 빅 이벤트가 또 대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중심을 잃지 않고 테마와 종목 공부 열심히 이분과 해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김민성 매니저는 오늘 시장의 특징 어떻게 좀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이 좀 많이 약했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뭐 PPI가 상회했었던 이슈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로 대외적인 변수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지만 방금 앵커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결과적으로 이번 주에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에 대한 좀 우려감 때문에 좀 관망세가 짙어졌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4일까지가 입법 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사실상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번 주에 분명하게 발표가 나올 텐데 그 뒤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서 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 템포 좀 쉬어서 보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그 고비를 잘 넘겨야 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 특징 요약을 해봤고요. 이제 저희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키워드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키워드인가요? 네, 2분기 실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3분기 실적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분기를 준비해요? 네, 지금부터 준비해야 기대 선반영에 미리 또 바닥을 저렴하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 2분기 실적 발표가 끝났는데 오늘부터 우리는 3분기 실적을 미리미리 준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적이라는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테마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첫 번째 테마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노이즈가 있지만 앞으로에 대한 실적이 기대되는 산업은 지금이 기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될 수 있는 반도체 테마에 대해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반도체 관세 부과에 대해 언급을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뭐 300%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그거를 한국을 겨냥한 건 아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좀 반도체 생산은 결과적으로는 미국이랑도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본다라고 하면 이번에 미국에서 생산을 하라. 여기에 대한 좀 재촉을 하고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이미 칩스법에 대한 수혜를 받기 위해서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노이즈가 지나고 나면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좀 돌아올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우려감 속에서도 7월 달에 대한 수출을 보시게 되면 반도체라든지 승용차, 자동차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은 유럽이라든지 대만 쪽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에 대한 타격이 있더라도 그거를 상회할 수 있는 수출에 대한 레퍼런스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충분히 투자에 대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글로벌적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다.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세 부과 이슈로 인해서 오늘 관련 반도체주들이 흔들리기는 했지만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장점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대한 장점이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최근 들어서 수치가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랑 중국에 대한 무역 분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미국에서도 수출에 대한 타격이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고 중국에 대한 수출 타격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상회할 수 있을 정도에 대한 베트남이라든지 대만 쪽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급격하게 성장을 하면서 수출에 대한 호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에 대한 우려감이 해소가 되면서 노이즈가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시장도 다시 한번 회복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수출에 대한 국가가 다각화가 되고 있는 만큼 반도체에 대한 성장 모멘텀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슈퍼사이클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반도체에 대한 모멘텀은 노이즈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우리가 매수에 대한 기회가 전환이 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이클을 지속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시세가 굉장히 강하게 갈 수 있는 모멘텀들이 많다. 이 부분이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 반도체는 사이클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반면에 단점으로는 뭘 유념해서 봐야 될까요? 일단 단점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을 하고 있을 때 워낙 이제 미국 기업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최근에 또 얘기가 나온 게 인텔에 대한 좀 몰아주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TSMC를 겨냥을 한 거긴 한데 결과적으로는 같은 경쟁사에 포함이 되고 있는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도 인텔의 일감 몰아주기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약간은
많은 훼손이 될 수가 있다는 점. 이게 결국에는 그러면 하부 벤더 기업들까지 우려감 형성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현재 반도체 산업 중에서는 미국이 인텔의 밀감을 너무 과도하게 물어주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에는 주식에 대한 심리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는 리스크는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이 계속해서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계속 이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관세라든지 중국도 마찬가지로 자사국에 대한 반도체를 사용한다라는 정책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국에도 타격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 이제 고래 싸움에 새우 등이 터지지 않을지 이런 부분들 리스크로는 아직까지 남아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한번 리스크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분기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첫 번째 테마는 반도체였습니다. 두 번째로 공개될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워낙 슈퍼사이클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슈퍼사이클로 본다라고 하면은 빼놓지 않고 봐야 되는 게 조선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조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 리스크에서 피할 수 있는 또 대표적인 섹터이자 오늘 이슈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마스가 전담 사무소가 미국에 설치가 된다. 여기에 이제 삼성중공업의 LNG선 수주 공시까지 나왔더라고요. 맞습니다. 역시나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조선은 20-30년 만에 오는 슈퍼사이클이라고 할 정도로 수주에 대한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미 조선 협력으로 마스가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조선업황에 대한 좀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 근데 여기에 더해 나가서 조선 빅3 수주 잔고가 2025년 1분기 기준으로 200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숫자로 증명을 하고 있는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도 계속해서 메가사이클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도 전체적으로 좀 시장에 대한 노이즈라든지 글로벌적인 노이즈가 있지만 이 노이즈가 사라진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실적이 찍히는 조선 쪽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벤트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또 실적으로 증명해낸 종목 STX 엔진이 있기 때문에 조선 쪽 모멘텀은 실적과 수주 두 가지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장점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장점이라고 치면 결과적으로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 수주 잔고가 굉장히 역대급으로 찍히고 있습니다. 앞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분기 기준만 하더라도 200조 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적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면은 정말 오랜만에 온 슈퍼 사이클이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좀 메가 트렌드 사이클도 굉장히 길게 갈 수가 있다는 점. 그렇다라고 하면은 올해도 여전히 상승에 대한 룸이 남아있다는 게 조선업에 대한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가 이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예외 법안으로 이제 존스법이 회피할 수가 있다 보니까 MRO에 대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기술력은 있지만 필리조선소 같은 미국의 조선소가 없는 기업들도 이제는 한국으로 배를 가져와서 MRO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수주 잔고는 이미 꽉 찼지만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MRO에 대한 실적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실적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더 생각보다 많이 갈 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정부 정책의 모멘텀까지 가져갈 수 있는 조선업은 장점이 상당히 많다라는 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선주 하지만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보니까 이제 단점에 노란봉투법을 적어 놓으셨는데 요즘에 이 부분이 많이 우려가 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 단점이 너무 치명적입니다. 저도 이제 조선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이번 주에 노란봉투법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긴 할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가장 커다랗게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조선업이기 때문에 이 노란봉투법이 빠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대했었던 메가 사이클이 사실 없어질 수도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할 정도로 이 노란봉투법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서 조선업은 결정이 될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 파업 손실에 대한 타격이 가장 커다란 게 조선업이고 이미 수주가 들어갔고 예약 시간을 못 지킨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위약금까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파업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이제 대우조선해양이 하청이 파업을 하면서 하루 만에 300억 정도에 대한 손실을 기록을 했던 이력이 있는 만큼 지금 하나오션도 그렇고 대부분의 조선업은 대부분 이제 노조에 대한 취약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노란봉투법이 좀 진행이 되면서 무기한 노조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빠르게 꺾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리스크가 해소가 되는 거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모멘텀 단점으로는 노란봉투법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체크해보자. 이 부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점에 이어서 단점까지 저희가 조선 테마 안에서 꼼꼼하게 따져봤습니다. 이제 선택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반도체냐 조선이냐, 조선이냐 반도체냐. 김민석 매니저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네, 사실 너무 열심히 앞에서 설명을 해서 다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네. 치명적인 단점 때문에 오늘은 조선 말고 반도체를 한번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도체에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반도체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오늘 탑픽으로 꼽으실까요? 약간 얘기 들으면은
반도체인가 싶은 종목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제대로 보면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메가 사이클을 따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후성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많은 분들이 2차 전지 쪽으로 먼저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네. 반도체 쪽을 긍정적으로 본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앞으로에 대한 성장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후성에 대한 사업이 이제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좀 많이 가져가고 있다. 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종목을 이제 선택을 할 때도 그 종목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 내용을 좀 들여다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후성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게 2차 전지 배터리 소재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지만 특수가스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배선 공정에 들어가는 증착가스인 육부라 텅스텐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전 공정의 배선 공정에 들어가는 가스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라인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모멘텀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한계 라인을 증설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증착가스가 한 150톤에서 300톤 정도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후성에 대한 사업 보고서에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거를 가격으로 측정을 했을 때 키로당 한 100달러에서 150달러 정도로 이제 자주 거래가 되고 있는데 100달러 기준으로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라인 한 개만 수주를 따온다라고 하더라도 3,900억 가량에 대한 수주가 들어갈 수가 있다 보니까 규모 자체가 적지 않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배터리 소재에 대한 모멘텀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주가 늘어나기 시작을 하고 라인이 증설이 된다라고 하면은 후성은 여기 쪽에 대한 포커스로 실적에 대한 개선을 많이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면은 굉장히 매력 포인트를 많이 느껴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2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배터리 사업부는 여전히 적자였지만 반도체, 가스, 냉매 쪽의 사업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턴어라운드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핵심 포인트로 꼽아주셨습니다. 주가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좀 강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맞습니다.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바닥에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새 좀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여기서 세론이 나타나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차트를 좀 크게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워낙 대바닥권에서 이제 고개를 돌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성장에 대한 실적 대비해서 여전히 현저한 저평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도 넥스트레이드로 접근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가로 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가는 조금 여유 있게 8,000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라인은 추세를 이탈하는 박스권 하단 부근인 5,300원 제시드리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단기간으로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길게 보면은 아직도 주가가 올라갈 룸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후성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와 가격 전략 모두 만나봤고요. 4시 30분에 무료 방송 하시죠? 오늘? 맞습니다. 이번 주가 진짜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다양한 세법 개정안이라든지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방송 3법 여기에 대한 이벤트가 계속 나오게 되면서 글로벌적인 이벤트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략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리고 그 다음에 노이즈가 끝나고 나서는 우리가 어떠한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바이오는 아직 메가 사이클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있는 바이오 중에서는 기대 수익률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오늘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4시 반에 공개방송 잊지 마시고 참석하시길 바라도록 하겠고요. 네이버 밴드에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밴드 나오게 되니까 입장하셔서 텔레그램도 입장하시고 공개방송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섹터별로 무료 방송에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한번 들러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